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구독자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저는 서초구 의사회와 이제 같이 하는 비욘디 유튜브 오늘 나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혼자 이제 아침에 나와서 하다가 이렇게 밤에 나와서 하니까 또 기분이 굉장히 새롭고 더 차분한 분위기라서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피부과를 하다 보니 피부과에 대한 질문 많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은 많이들 관심 있어 하고 정말 많이들 하는데 또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바로 보톡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보톡스 시작을 해 보신 적도 있을 거고 했는데 부작용 때문에 고생을 하신 적도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보톡스하고 필러하고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이 일단 첫 번째 파트는 보톡스와 필러의 차이점. 보톡스는 뭐고 필러는 뭐지?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정의를 좀 정립을 해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톡스하고 필러가 적용 부위가 다릅니다. 어떤 주름에 보톡스를 해야 되는지, 어떤 부위에 필러를 해야 되는지 좀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거의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드리려고 해요. 이제 부작용이 굉장히 무서운 것부터 아주 경미한 것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왜 생기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부작용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니까 잘 시청을 해주시고 이제 내가 주름을 이제 치료를 하는데 많은 판단 가이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보톡스하고 필러가 무엇이 차이가 나느냐? 먼저 필러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필러라는 거는 그냥 채워주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했던 뭐 엉덩이에서 지방을 빼가지고 볼에 넣고 이것도 필러예요. 그 다음에 필러라는 게 보통 제일 많이 쓰는 게 히알루론산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히알루론산이라는 걸 이제 넣기도 하고 그러면 필러는 꺼진 데다가 주로 넣는 게 바로 필러겠죠. 그리고 보톡스는 그럼 뭐냐? 그러니까 꺼진 주름을 채워 넣는 건 필러인데 반해서 보톡스는 꺼진 거를 채우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보톡스라는 건요. 근육을 못 움직이게 해서 주름을 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대표적인 부위가 바로 미간이겠죠. 미간은 요 코르게이트 머슬이라는 그 제가 한국말로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근육의 수축 때문에 이렇게 주름이 생기는 거거든요. 요 주름을 부드럽게 완화시켜주는 원리가 바로 보톡스예요. 그리고 이마 같은 경우에도 여기 이제 가로주름이 엄청 많이 생기잖아요. 이 가로주름이 왜 생기냐면 이 프론탈리스 머슬이라고 전두근이라는 거를 과도하게 움직여서 이 가로주름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과도하게 생기는 이 근육을 못 움직이게 잡아주는 거. 이게 보톡스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마 주름을 이제 펴려고 왔어요, 환자가. 근데 보톡스를 맞으면서 환자의 그 걱정이 뭐냐면 "저 너무 이마 볼록하게 튀어나오지 않게 놔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보톡스는요 많이 맞으면 볼록해지는 게 아니라 얘가 못 움직이니까 눈이 안 떠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다른 점인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필러를 넣으면 볼록하게 튀어나오겠지만 보톡스를 많이 넣으면 안 움직여서 이게 완전히 눈뜨기가 불편해지는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차이점은 대충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보톡스는 미간주름, 이마주름, 눈 가주름의 효과가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콧등주름 같은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호두주름 했을 때 여기 이렇게 우둘두둘하게 올라오는 그런 주름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러면 턱 보톡스는 어떻게 효과가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턱이 뚱뚱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갸름해진단 말이에요. 턱 보톡스는 어떤 원리냐? 여기 하고 힘을 딱 어금니를 꽉 물면 여기가 딱딱하게 만져지는 이 근육이 뭐냐면 저작근이라는 근육이에요. 우리가 씹을 때 쓰는 이 근육, 이게 저작근인데 이 저작근도 자꾸 움직이고 발달을 하게 되면 얘가 커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육 운동 엄청 많이 하면 근육이 이렇게 펌핑이 되듯이
딱딱한 거 좋아하고 오징어 같은 거, 껌 같은 거 이런 거 씹는 맛을 즐기시는 분들은 여기가 좀 발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톡스를 맞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좀 못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근육을 좀 힘을 떨어뜨리다 보니까 씹는 힘이 떨어져요. 씹는 힘이 떨어지면 근육이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갸름한 얼굴이 되는 게 이 턱보톡스의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데도 쓸 수가 있어요. 승모근 보톡스도 요즘 많이 하러 오시는데 뭐 드레스 파인 거 입을 때 여기 이렇게 근육을 작게 해서 예쁘게 보이려고 입는 분도 있지만 제 나이 때는 그것보다는 어깨가 너무 뭉치고 아파서 맞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많이 뭉친다는 거는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뭐 뭘 무거운 걸 들 때도 이 승모근을 너무 과도하게 많이 쓰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도 여기를 너무 뭉치게 긴장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서 여기가 그래서 이 목이 이렇게 되면 옷을 입었을 때 너무 안 예쁘니까 얘를 없애기 위해서 승모근 보톡스를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승모근 보톡스를 맞게 되면 여기 힘이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너무 자주 맞으라고는 하지 않고 이 보톡스는 어떻게 맞냐 하면 등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오히려 맞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를 안 쓰고 등 근육을 더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헬스장 가서 운동을 할 때 여기를 과도하게 안 쓰고 이 뒤에를 많이 쓰기 위해서 뭐 전거근이나 등에 그 뭐지 그 광배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써야지 얘를 덜 쓰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 승모근 보톡스를 맞지 뭐 미용상의 문제로 보톡스를 맞는 거는 그렇게 많이 권하고 싶진 않아요. 뭐 신부 정도? 고 정도는 뭐 맞아도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또 보톡스를 또 언제 쓰냐면요. 이 다한증에 써요. 또 신기하죠. 겨드랑이에 땀 많이 나시는 분들 막 여름 되면 옷 다 젖고 막 냄새, 액취증까지 나는 경우에는 저는 한 1 년에 한 번 정도 여름이 시작하는 5 월에서 한 6월 정도에 겨드랑이 보톡스를 맞게 되면 이 여름은 땀이 좀 덜 나다 보니까 냄새도 덜 나고 훨씬 더 편하게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는 게 이 보톡스다. 적용 범위가 굉장히 많죠, 이 보톡스는. 이 보톡스가 사실 처음에 어떻게 시작된 거냐면요. 1988 년도에 안과 영역에서 쓰기 시작한 게 바로 보톡스입니다. 사시에서 활용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사시라는 게 이 눈 주변에 근육이 많이 수축이 되면서 사시가 생기는 고 사시에서 그 근육을 좀 마비시키기 위해서 쓴 게 이 보톡스의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보톡스를 맞아서 사시 치료를 하다 보니 이제 수축을 굉장히 많이 하는 주름에 쓰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시작된 게 보톡스라는 게 되게 또 재미있죠. 그렇다면 필러는 어떤 때에 많이 쓰냐면요. 보통 얼굴에서 뭐 이마에도 쓰기는 하지만 뭐 팔자주름에 대표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볼살을 채워주는 데도 많이 쓰고 뭐 인디언 밴드, 눈 밑 꺼진 거 이런 거에도 이제 필러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근데 필러는요. 종류가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채워주는 물질이 지방에서부터 그다음에 이제 히알루론산 아까 있다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칼슘 필러 같은 거. 칼슘 필러도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요. 이 칼슘 필러는 쪼끔 더 하드하기 때문에 콧대를 높이는 데도 굉장히 많이 쓰고 요즘은 이거를 희석을 많이 해서 또 스킨 부스터로도 많이 쓰고 있는 추세기는 합니다. 그리고 요새 이제 많이 쓰는 필러가 스킨 부스터의 일종 뭐 주베룩이라든지 뭐 듀라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런 것들은 PDLLA라는 성분, 뭐 스컬트라는 PLLA 성분인데요. 이런 것들은 내 피부 안쪽에 들어가서 내 콜라겐을 만들도록 유도하는 게 바로 그 PDLLA 스킨 부스터의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차오르도록 유도를 시켜주는 거다 보니까 필러보다는 좀 안전하다. 요런 장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볼살을 채워주는데 이제 그런 걸 쓰고 팔자주름을 채워주는 데는 이제 보톡스가 아니라 이제 필러를 써야 된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줄이 가거나 여기 이렇게 줄이 간 경우에는
보톡스로는 그 줄이 없어지지 않고 필러를 같이 해서 그 줄을 좀 완화시켜야 된다. 근데 그 줄이 너무 깊은 경우 있잖아요. 여기가 너무 줄이 팍팍한 경우에는 두꺼운 도화지가 꽉 구겨져 가지고 있는데 그걸 아무리 다리거나 한다고 해서 얘가 완전히 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조금 음 완전히 피기는 좀 어렵다. 그리고 주름이 이렇게 생기기 전에 치료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 필러라는 거는 사실 저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이유를 이제 뒤에서 얘기를 드릴 텐데요. 바로 이제 부작용 때문이기는 해요. 이제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또 끝도 없이 길기는 한데 먼저 보톡스의 부작용을 얘기를 드릴게요. 이 보톡스라는 거는 근육을 마비시켜 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피부 안쪽의 근육을 못 움직이게 하는 게 바로 보톡스거든요. 근데 이거는 마비를 시키니까 좀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턱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너무 과량으로 맞게 되면 이렇게 없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씹는 힘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씹는 힘이 떨어지다 보면 딱딱한 거 먹는 거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이런 것들이 부작용이라 그러면 부작용일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셔야 되는 게 딱딱한 걸 먹으면 여기가 이렇게 발달을 하니 이 부작용 그러니까 씹는 힘이 떨어지는 걸 이용해서 이런 딱딱한 걸 좀 덜 먹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이 보톡스의 가장 큰 부작용 많이 불편했던 경험이 있었던 분들이 있을 텐데 바로 이마를 맞았을 때입니다. 이마는 여기를 되게 많이 움직이시는 분들은 여기를 맞으면 눈이 무겁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새 보면 이마 보톡스를 요새 싼 보톡스 맞는 데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데 가서 의사 선생님하고 제대로 상의도 안 하고 그냥 맞다 보면 그냥 교과서대로 맞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눈썹이 이렇게 올라가거나 눈이 안 떠지거나 삐뚤어지거나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는 게 바로 이마 보톡스예요. 그러니까 이마 보톡스는 진짜 제대로 잘 맞아야 되고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이마 보톡스는 제가 보고 50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어 굉장히 약하게 맞든지 아니면 못 맞게 하는 경우도 있고 수술을 권하는 경우도 있고 한번 보톡스를 시도를 해 보자 하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게 보톡스는 이 이마를 맞을 때는 굉장히 부작용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마에 대해서 보톡스 맞아 보고 불편함이 있었던 분들도 댓글 달아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마, 미간 요거는 또 한 세트로 많이 맞기는 하거든요. 이마하고 미간을 같이 맞게 되면 좋은 점이 얘가 이제 정돈이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마만 맞고 나는 미간을 안 맞을래요. 그러면 여기를 안 쓰니까 미간을 너무 많이 쓰게 되는 그런 좀 상호작용이 있는 부분이 이마 미간이라서 저는 이마 미간은 같이 맞으라고 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마 굉장히 부작용이 많다 그랬잖아요. 뭐 사무라이 눈썹도 되고 눈이 안 떠지기도 하고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헤어라인 보톡스라 그래서 여기를 맞기도 하고 그리고 스킨 보톡스라 그래서 굉장히 약하게 맞기도 합니다. 질문을 먼저 한번 보고 또 제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마 보톡스 3-4 개월마다 맞은 지 5년 정도가 되었는데요. 최근에는 효과가 예전만 못한 느낌이 듭니다. 이게 내성인가요? 아니면 근육이 변한 건가요? 나이가 어떻게 된지 또 쪼끔 궁금하기는 한데요. 어 사실 이마 보톡스뿐이 아니라 모든 보톡스가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제일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성까지 생겼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약간 이제 내성이 생기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보톡스라는 거는 아까 톡신이라 그랬잖아요, 독. 그러다 보니까 내 몸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예방 주사를 맞으면 항체가 생기죠. 똑같아요. 이것도 균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 몸에 항체가 생깁니다. 근데 3-4 개월마다 이렇게 계속 또 싼 데는 소량으로 자주 맞으라고 하는데 소량으로 자주 맞는 게
예방주사의 효과가 더 큰 거예요. 예방주사를 맞으면 어떻게 돼요? 내 몸에서 항체가 많이 생기겠죠. 그러면 진짜 그 독감이 걸렸을 때 효과가 없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방주사의 효과인 거잖아요. 내가 진짜 감기가 심하게 안 걸리는 거. 근데 보톡스는 이렇게 자주 맞다 보면 나중에는 이 진짜 보톡스를 제대로 맞고 싶은데도 효과가 하나도 없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분한테 조언을 하고 싶은 거는 지금이라도 3-4개월마다 맞지 말고 6개월에 한 번씩 맞으라고 해요. 그리고 내성이 이제 생기려고 하는 거다. 근육이 변했다기보다는 내성의 가능성이 저는 훨씬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요즘 내성이 덜 생기는 보톡스도 있기는 하니까 고걸로 6개월에 한 번씩 맞는 거 추천을 드려요. 그다음에 이제 또 질문을 볼게요. 김치 치즈 피자님. 이름이 되게 재밌습니다. 제가 이갈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턱보토스를 몇 년째 맞고 있는데 씹는 힘이 약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도 맞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갈이라는 게 결국은 뭐예요? 이를 힘을 꽉 줘 가지고 이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가 이제 깨지기도 하고 잇몸이 많이 상해서 오거든요. 그게 결국은 이 근육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잘 때 얘를 힘을 꽉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갈이를 안 하게 하기 위해서는 턱보톡스를 맞아서 씹는 힘을 약해지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씹는 힘이 약해진다고 해서 어 나쁠 거는 딱 하나 '오징어 씹어 먹기 힘들다.' 이 정도? 그래서 오징어 같은 거 제가 먹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가 더 발달을 하거든요. 저는 6개월에 한 번씩 이갈이가 심하다면 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보톡스는 저는 맞는 게 좋고 씹는 힘이 약해지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 씹는 힘이 약해도 전혀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으니까 요렇게 쪼끔 유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7278님. 여드름 붉은 자국에는 어떤 연고를 써야 할까요? 여드름 붉은 자국이 지금 자국만 있고 여드름이 전혀 안 나는지 아니면 여드름이 나면서 붉은 자국이 있는지에 따라서 쪼끔 달라지기는 하는데요. 저는 일단은 여드름 붉은 자국이 있는 경우에 대부분 여드름이 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붉은 자국이 심한 경우에는 손으로 짜시면 안 돼요. 연고보다는 손으로 짜는 것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연고를 바르는 것보다는 내가 예방을 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여드름 치료제를 먼저 쓰는 게 좋은데 니코틴아마이드 성분이 있는 그런 로션 같은 거, 재생 연고 같은 거 쓰시면 좋기는 하고요. 그리고 여드름이 만약에 난다면 클레오신 T나 뭐 벤조일 페록사이드 이런 성분들이 있는 연고를 같이 좀 써 주시는 게 좋기는 한데 이런 연고들이요. 또 자극이 있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빨간 게 더 심해지는 경우가 간혹 가다가 있을 수가 있으니 이런 경우에는 저 가까운 데에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 찾아서 피부과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하는 거를 사실 추천을 드립니다. 어떤 연고를 써야 되는지 병원에서 치료를 못 받는다면 고런 조언을 받아서 재생 연고를 같이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일 처음으로 피부과를 가려고 하는 우리 세렌디피티 님. 처음 시작하기에 좋은 피부 좋아하는 시술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거는요 정말 어 그 "여의도에서 김서방을 찾아라."라는 주문을 저에게 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진짜 처음 피부과를 가는데 뭐 때문에 가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피부 두께가 어떤지, 피부 타입이 어떤지, 뭐가 필요한지 이런 거에 따라서 시술은 정말 달라지기 때문에요. 내일 토요일이라서 피부과를 가시는군요. 피부과 가셔서 충분한 상담을 받고 가장 적절한 치료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이팅! 그다음에 평범한 시청자님. 곧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시술을 하면 좋을지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신부 관리라는 게 병원마다 굉장히 있을 수가 있는데 신부도
피부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 모공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주근깨 때문에 고민을 하고 어떤 분은 기미 때문에 고민을 하실 수도 있고 건조한 거 그다음에 나는 여드름 뭐 엄청 많은 고민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요 내 문제를 해결하되 결혼식 때 반짝 효과를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전문의 선생님과 상담을 한 다음에 가장 좋은 안전한 치료 또 결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한 치료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출근 중님 30대 초반인데 주름 예방용으로 보톡스를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너무 이른 건 아닌지 고민이 됩니다. 진짜 많이 듣는 얘긴데요. 제 딸이 20대 후반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30대는 되지 않았지만 보톡스를 제가 막 맞췄어요. 이유가 무엇이냐? 미간에 너무 인상을 쓰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간에 인상을 너무 쓰다 보면 여기에 30대가 되고 이제 40대가 되면서 피부의 탄력도가 떨어지면 줄이 가버려요. 그러니까 줄이 가버리면 아까 얘기했죠? 보톡스로 해결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줄이 생기기 전에 예방용으로 맞는 게 좋고요. 특히 30대 초반이시면 만약에 미간을 쓰는 습관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저는 꼭 맞는 거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게 예방이라는 게 습관 교정용으로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보톡스예요. 그러니까 주름을 없앤다기보다는 찡그리면서 얘기하시는 분들, 젊은 분들 굉장히 많아요. 찡그리는 습관 가졌다면 요거를 고치기 위해서 보톡스를 맞아라. 그리고 또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미간 주름은요. 세수를 할 때도 되게 많이 쓰세요, 사람들이. 그리고 머리 감을 때도 미간을 찡그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잘 때 찡그리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딱 세수하려고 거울 보면 여기 주리가 있다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반드시 보톡스를 맞는 거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언제나 저도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요쪽 근육은 안 쓰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되도록이면 눈만 웃으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너무 이른 건 아니다. 부위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미간, 뭐 이마, 눈 까면 저는 맞는 거 추천드립니다. INF INF1234님. 어머, 퓨린 언니 때부터 호연지양 연애모까지 너무 잘 보고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감동이에요. 감사하다는 말을 우리 호연지양 연애모에도 꼭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세라 후에 땀 흘리는 운동 언제부터 하면 될까요? 그리고 울세라 맞은 다음 날에 좀 쾌행한 증상이 나타나는 게 맞나요? 땀 흘리는 운동하는 거는 사실 이제 공식적으로 오피셜리는 일주일 후에 하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00샷, 400샷 정도 하거든요. 저는 그냥 제가 하는 루틴 운동은 다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면 가벼운 운동이면 좀 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좀 쾌한 증상이 나타난다? 이게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울세라를 하고 나서는 만약에 눈 밑을 한 경우에는 이렇게 선 자국 같은 거 빨간 자국 같은 게 나는 게 일반적으로 생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볼 같은 경우에는 좀 붓는 게 일반적이에요. 쾌하기보다는 좀 붓는 게 보통이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빨간 자국도 없어지고 붓는 것도 훨씬 더 가라앉게 됩니다. 쾌한 느낌이 약간 좀 뻘긋뻘긋한 건가? 그런 거는 거의 다 한 1-2주에 걸쳐서 좋아지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울세라 하고 나서 세수할 때 좀 아프다? 약간 맞은 것처럼 아프다? 이런 거는 굉장히 정상적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0R7211님. 턱 보톡스를 부작용 없이 맞으려면 알맞은 개월수와 부작용이 없는 수입품 제오민을 맞으라고 병원에서 그러는데 가격이 너무 비싼데 맞는 말인가요? 네, 일단 두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수입품을 맞는 거 얘가 이제 비싸기는 하고 이 제오민이 어떤 부작용을 없애는 거냐면요. 내성이 생기는 거를 굉장히 줄인 순수 단백질 톡신으로 이제 개발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제오민도
자주 맞으면 내성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거라고 해서 100% 내성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를 맞는다 하더라도 너무 자주 안 맞는 게 좋아요. 그러면 어떤 개월수로 맞는 거를 추천을 저는 드리냐면 저의 개인적인 견해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고 이제 병원마다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희 병원은 6 개월에 한 번씩 하라고 제가 이제 권해 드리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6 개월에 한 번 맞는다면 그냥 가격이 좀 저렴한 국산 보톡스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제 내성이 너무 걱정이 된다면 제오민을 맞으셔도 되지만 뭐 비용이 좀 부담스러우면 자주 맞지 말고 6 개월에 한 번 국산으로 맞는 것도 나쁘지 않다. 네. 대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은요. 50대 남성입니다. 미간에 주름 3 개가 깊숙이 패여 있어요. 보톡스를 맞으면 될까요? 지금 제가 이제 보지를 않아서 확실하게 대답을 드리기가 쪼끔 어렵기는 한데요. 주름이 이제 50대 남성이면 그냥 얇은 줄이 아니라 또 피부가 두껍다면 더 두꺼운 줄이 깊게 파여 있을 가능성이 꽤 많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1 번 일단 보톡스는 무조건 맞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50 대면 뭐 나이가 아주 젊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또 너무 나이가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깊어지는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더 이상 인상을 쓰지 않도록 보톡스는 1 번으로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패인 게 너무 심하게 보인다. 그러면 여기 채워주는 시술을 좀 하시는 게 좋은데 아까 이제 끝까지 제가 얘기를 못 드렸는데요. 패인 거를 채워주는 거는 필러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필러의 부작용이 많은 부위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 미간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미간은 저는 필러를 맞는 거는 좀 비추천이고 이 파인 거를 쪼끔 채워준다면 그 주베룩이나 뭐 듀라겐 이런 PDLLA 요 성분으로 번거롭지만 한 달에 한 번 3 번을 시술해서 쪼끔 파인 거를 쪼끔 채워주는 고 정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용감하게 필러를 하는 선생님들도 있기는 하지만 저는 되게 소심해서 '이 부위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패여 있냐에 따라서 정하시면 되고 먼저 보톡스를 맞고 얼마나 펴지는지 보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꼭 맞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 질문 볼게요. "리쥬라는 많이 아픈가요? 정말 살면서 느껴볼 최고의 고통이라고 하던데 안 아픈 방법은 아직 없죠?" 있습니다. 저는 리쥬란 굉장히 제 얼굴에 많이 하는데 제가 사실 되게 잘 참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쥬란은 아프기는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리쥬란 중에서도 리도케인이라는 마취제가 들어가 있는 리쥬란 HB라는 것도 있어서 제가 오른쪽은 그걸 맞고 왼쪽은 그냥 일반 주 리쥬란을 맞아 봤는데 그래도 비슷하게 아프더라고요. 쪼끔 덜 아프긴 해요. 근데 그게 이제 리쥬란 함량이 좀 적은 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리쥬란이 들어가는 레벨이 굉장히 표층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리쥬란 자체도 너무 아픈데 이 표층에 들어가는 진피내 주입은 너무 아픈 부위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표층에 넣기 위해서 저는 주로 포텐자를 많이 써요. 이걸 넣는 기계들이 되게 많아요. 뭐 더마샤인이라는 것도 있고 포텐자도 있고 또 이렇게 뭐 그 뭐지? 분사식으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주로 포텐자를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병원마다 좀 차이가 있기는 하니까 예로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일률적으로 좀 넣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그 바늘에서 고주파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고주파 에너지가 나오니까 좀 쫀쫀함이 더 살아날 수 있고 모공도 좋아지고 또 좋은 점은 코도 할 수가 있어요. 주사 시술은 코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코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2 가지예요. 첫 번째, 재료비가 더 많이 들잖아요. 그 팁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가격이 좀 더 비싸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단점은 시술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데 그렇게 고통스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꼼꼼하게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사 시술은 아프긴 한데 그것보다 훨씬 더 꼼꼼하게 오래 넣어야 되는 단점? 뭐 단점이라고 하면 고거 정도. 그래서 리쥬란을 한번 시도를 하고 싶다면 이런 기계적인 방법으로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싶기는 해요.
그다음에 레이저 후에 재생크림, 재생 연고를 오래 쓰면 오히려 피부가 그거에 의존하게 되진 않나요? 좋은 화장품 오래 쓰면 명현 현상이 생겨서 나쁘지 않나요?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화장품도 이것저것 바꿔 써야 되지 않냐?" 그러는데 재생크림, 재생연고는 사실 화장품하고 똑같습니다. 약성분이 거의 들어있지 않는 거거든요. 약성분이 들어있다면 병원에서 판매를 할 수가 없어요. 약국에서 밖에 살 수가 없어요. 특히 이제 그 처방전이 있어야 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요즘 그 레이저 후에 재생 크림 같은 것들은 꼭 필요할 때만 저희 병원에서는 판매를 하는데 이거는 그냥 저는 화장품 대용으로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고 그냥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재생 크림이 나한테 잘 맞고 이제 빨간 것도 잘 진정시키고 하면 민감한 피부에도 충분히 쓰셔도 돼요. 얘는 약이 아니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마음 편한 하루님. 여드름이 안 짜도 생기고 짜면 흉터가 생기고 도대체 언제까지 손대지 말아야 하나요? 짜지 말라고 해서 안 짜면 점이 생겨요. 성인 여드름인데 생리랑 꼭 연관이 돼서 반복이 됩니다. 잠깐 항생제를 먹으면 나아졌다가 다시 안 먹으면 또 나고 이런 경우는 피부과 치료로 한계가 있나요? 이분 같은 경우 이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기는 한데요. 성인 여드름 같은 경우에 제가 항상 체크를 하는 게 첫 번째 화장품을 너무 많이 쓰는지 그거를 좀 체크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맞지 않는 화장품을 쓸 때 이렇게 여드름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생리 전 같은 때는 피지 분비가 더 많아지면서 오히려 화장품이 많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름기가 많이 올라오는 생리 전에는 화장품을 더 적게 쓰는 게 좋고요. 수분 크림이나 수분 위주로 간단하게 쓰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 혹시 클렌징을 오일 제품을 쓴다면 저는 오일 제형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젤이나 워터 타입을 좀 더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세안은 뭐 살리실산 같은 거 아하 성분 들어있는 그런 것들을 좀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스트레스가 많거나 술을 마신다거나 잠을 좀 못 잔다거나 이런 경우에도 성인 여드름이 굉장히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드름이 이렇게 난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은가? 짜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짜는 거 엄청 어렵기 때문에 저는 짠다면 병원에 와서 짜라고 하고요. 짜게 되면 오히려 흉터가 생기면서 얼룩덜룩해지고 페인 흉터가 생기면 그거는 진짜 돈이 또 많이 드는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페인 흉터가 생기지 않도록 잘 치료를 해야 된다. 만약에 농포성 여드름이 생긴다면 병원에 가서 약을 그냥 먹는 게 흉터 예방을 위해서는 더 나은 것 같고요. 이분이 어느 정도의 여드름인지 어떤 종류의 여드름인지 제가 지금 잘 모르긴 하겠지만 한 가지 보면 그 레티놀 성분의 화장품은 사실 함량이 굉장히 낮고요. 그 처방을 받아서 약국에서 사서 뭐 여기서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스티바 A 크림 요새 이제 단종이 되긴 했는데 그거하고 똑같은 성분이 다른 제약회사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거를 또 너무 많이 바르시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 피부의 턴오버를 증가시켜 주거든요. 그러니까 내 그 크림에다가 레티놀을 살짝 넣어서 섞어서 그래서 얼굴 전체에 한번 도포를 해 주시면 그게 또 도움이 크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너무 빨갛게 되거나 자극감이 있다면 이 스티바 에이 크림은 중단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피지 분비가 많고 여드름이 나는 사람들한테는 이 방법을 권하지만 주름을 없애기 위해서 기미를 없애기 위해서 이 레티놀을 쓰는 거는 좀 반대예요. 그럼 피부가 너무 건조해지거나 자극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렇게 되면 잔주름이 오히려 더 생기고 기미가 더 생기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지만 이렇게 지성 피부에서는 잘 활용하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항생제를 먹는 것도 좋지만 바르는 거를 한번 그렇게 시도를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거 외에 항생제 바르는 연고도 있고 바르는 물약도 있고
다양한 약이 있으니 병원에 가서 갈 시간이 없다면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피부과 치료를 받으면 약의 양을 줄일 수 있으니 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어머니가 요새 잡티와 기미 때문에 얼굴에 갈색으로 뭐가 나셔서 피부과 가서 시술을 받아야겠다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어떤 치료를 받으면 좋을까요? 60 대십니다. 이게 항상 안타까운 게요. 이제 얘기만 듣고는 이 잡티와 기미라고 이제 환자분들은 얘기하는데 실제로 오셨을 때 잡티나 기미가 아닌 경우가 진짜 많으세요. 그리고 옆집 아무개가 레이저를 하고 왔더니 "너무 얼굴이 깨끗해졌다. 나도 그거 똑같은 거 해 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면서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게 피부가 진짜 다 다르고요. 이 진단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레이저로 할 수가 없고 옆집 아줌마는 딱지가 앉아서 한 번에 치료가 되는데 "왜 나는 많이 해야 되냐? 왜 아직도 안 없어지냐?" 하는데 다 이유가 있고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어머님께서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되는 거는 만약에 튀어나온 병변이다 하는 경우에는 깎아내는 치료를 하면 되는데 이거는 생각보다 되게 심플해요. 한 번에 없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테이프 덕지덕지 붙이고 깨끗해지는 시술이 바로 이거고요. 만약에 기미하고 흑자라면 이거는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살살살살 애기 달래듯이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딱지가 앉게 하는 스팟 모드나 토닝 모드를 번갈아 가면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거는 병변을 보고 어떤 시술을 해야 되는지 한번 전문의의 상의를 좀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튀어나온 병변이 있다면 비립종 같은 거 튀어나온 검버섯이 있거나 쥐젖이 있으면 금방 치료가 되니까 그거는 빨리 가서 치료하는 거 권장드립니다. 그다음에 정화숙 님, "옆볼 필러는 안 맞는 게 좋을까요? 볼이 너무 꺼졌어요." 미리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드려요. 저도 옆볼이 꺼져서 지금 화면에는 별로 안 보이는데 이게 옆볼이라는 게요. 나이가 들면서 여기가 이렇게 내려오고 여기가 내려오면서 여기가 이렇게 꺼지는 게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드는 수순이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기는 해요. 근데 제가 약간 조심스러운 게 여기를 제가 많이 채우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뚱뚱해질까 봐. 얼굴이 너무 이렇게 뚱뚱해지는 게 또 싫고 그다음에 필러라는 거는 내가 나이가 들면서 이 볼의 힘이 또 떨어질 거 아니에요? 볼의 힘이 떨어지면 얘가 같이 좀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 유튜브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40대 초반에 이 앞광대 필러를 맞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얘가 약간 딱딱해지면서 여기가 처지면서 팔자주름이 깊어지면서 오른쪽이 지금 제가 심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내려오는 경향이 있어서 저는 필러는 쪼끔 비추천이고요. 만약에 꼭 하고 싶다 그러면 옆볼에는 아까 얘기한 PDLLA를 차라리 넣는 게 나을 것 같고 디자인을 잘 잡고 좀 뚱뚱하지 않게 좀 자연스럽게 넣는 거 추천을 드리고 그다음에 정화숙 님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50대 이상이라면 저는 탄력 레이저를 꼭 하시는 거 추천드리긴 해요. 너무 채우는 거에만 급급하게 되면 나이가 들면 더 어색해질 수가 있으니까 요거는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피 뾰루지에 추천해 주실 만한 약이 있을까요? 건조해진 날씨에 두피도 건조해지고 가려움증에 뾰루지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긁으면 뭔가 이렇게 만져지고 이렇게 뭔가 덩어리 같은 것도 나오는데 가려움증도 있고 어 '비듬 같은 것도 생기지 않나.' 생각이 들기는 해요. 이 두피 뾰루지도 이제 봐야지 되겠지만 물약이 쓰기가 훨씬 편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물약 스테로이드 물약이 있어요. 그러면 가려움증이나 뾰루지에도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생제 물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려움증, 뾰루지 이런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머리 상태를 좀 보고 항생제나 스테로이드 처방을 받아서 바르고 이걸로 안 되면 먹는 약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요 샴푸도 굉장히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약용 샴푸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약국에 가면 뭐 아치온 샴푸나 뭐 아연 진 뭐 이런 거 들어가 있는 샴푸들이 또 의외로 도움이 될 수가 있으니까 한번 내 상태를 보고 샴푸나 바르는 약, 그다음에 심하면 먹는 약 요렇게 처방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드름 약 이소티논, 클레오신은 이미 복용 중이고 더 이상 여드름은 나지 않는데 2 년이나 지난 붉은 자국이 아직 남아 있어서 콘트라투백스 바르고 있습니다. 아 콘트라투백스가 도움이 되나요? 어떤 약을 처방받는 게 좋을까요? 음 여드름은 나지 않는데 붉은 자국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재생 연고 같은 거가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소티논이 굉장히 얼굴을 좀 건조하게 하는 거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임신하시면 절대로 안 되시고 이소티논은. 그리고 계속 먹을 수는 없는 약이라서 저는 이 약을 조금 줄여서 점차적으로 줄여서 끊으라고 얘기는 하는데요. 일단 몇 알 먹는지도 제가 지금 알 수가 없는데 붉은 자국이 아직 남아 있다면 여드름이 그래도 안쪽으로 미세염증이 있을 가능성이 조금 많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건조해서 붉은 자국이 남아 있는지 안쪽으로 여드름이 조금 남아서 붉은 자국이 남아 있는지 이거를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소티논을 오래 먹으면 건조해서 빨개질 수 있으므로 고거 2 개를 좀 구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콘트라투백스라는 거는요. 이제 저도 이제 갑상선 암 수술했잖아요. 수술하고 요 빨간 자국을 없애기 위해서 좀 오랫동안 바른 거기는 한데 얘가 약간 얇은 막을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얼굴에 쓰기는 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얘가 약간 얇은 막을 형성해서 자기 전에 뭐 1번 정도 바르는 건 괜찮겠지만 다른 재생 연고 뭐 PN이라든지 PDRN 이런 거 성분 들어있는 것들이 오히려 바르기가 더 편하고 크림 형태로 화장품 형태로 나와 있는 거를 쓰는 게 어찌 보면 더 나을 것 같고요. 이런 흉터에는 콘트라투백스가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약을 처방을 받기보다는 붉은 자국이면 재생 크림 제가 추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성이름님. 집중할 때 버릇이 인상을 찌푸리는데 이것 때문에 미간주름 자국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강조한 게 바로 이 케이스예요. 컴퓨터를 보거나 핸드폰을 보거나 뭐를 하거나 인상 쓰시는 분들 본인은 잘 몰라요. 그래서 옆에서 좀 얘기를 해 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가 선생님한테도 운동을 하다가 "저 인상 쓰면 꼭 얘기해 주세요." 뭐 PT 선생님한테도 "저 무게 올리면 저 미간에 주름 쓰면 꼭 얘기해 주세요." 얘기를 해요. 나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집중할 때 이 버릇이 있다면 반드시 보톡스를 맞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톡스에만 의존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보톡스를 맞는다 하더라도 나의 노력이 플러스가 꼭 돼야 되는 거를 인지를 하셔야 돼요. 노력. "저 여기 쓰는지 옆에서 항상 봐 달라." 그다음에 인상 쓰지 않도록 노력하고 세수할 때 머리 감을 때 신경 쓰라는 거 아까 얘기 드렸죠. 그래서 보톡스를 맞아라. 그리고 이제 모공이 넓은 홍조는 주사 피부염, 피지가 원인일까요? 유익한 방송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모공이 넓은 홍조, 주사 피부염이라는 게요. 굉장히 좀 브로드 스펙트럼인 질환이에요. 주사 피부염이 얼굴만 빨개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우들두들하게 막 나는 경우도 있고 딸기코가 되는 경우도 있고 뭐 눈에도 침범하는 경우도 있고 주사 피부염이 굉장히 많거든요. 피지가 원인인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피지를 먹고 사는 모낭충증이라는 게 있거든요. 모낭충 벌레. 그 모낭충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경우는 그냥 이제 피부과 전문의가 봤을 때 '왠지 모낭충이 좀 의심이 돼.' 하면 이제 현미경으로 검사를 하기도 하지만 느낌상 그런 때는 또 그 모낭충 약을 쓰기도 해요. 바르는 약 뭐 수란트라나 로색스겔 이런 것들도 쓰니까 모공이 넓은 흉조에는 먼저 이렇게 바르는 약을 써 보고 그래도 안 되면 먹는 약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진단을 하고 뭐가 원인인지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턱 보톡스는 평생 맞아도 부작용 없을까요?
보톡스라는 거는 사실 내가 불편한 부작용이 생겨도 원상태로 다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크게 부작용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단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평생 너무나 오래 맞다 보면 나중에 효과가 너무 없어져요. 그러니까 턱보톡스 처음에 맞았을 때는 여기가 이렇게 진짜 V라인이 되면서 너무 효과가 좋아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맞을수록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턱보톡스를 저한테 처음 맞으러 온 환자는 제가 명의가 되고요. 열 번째 맞으러 저한테 처음 오면 왜 저 병원에서는 효과가 없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제가 잘 드리고 치료를 하는데 어쨌든 턱보톡스를 오래 맞으려면 "너무 자주 맞지 말아라. 그리고 되도록이면 내성이 안 생기는 보톡스를 선택을 해서 맞는 게 좀 더 유리하다." 네. 로젝스겔은 여드름 붉은 자국에 처방하는 약이 아닌가요? 여드름 붉은 자국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로젝스겔은 원래 아까 얘기한 그 모낭충 있죠. 이 모낭충을 없애는 메트로니다졸이라는 성분의 약이에요. 그래서 주사 피부염 환자들한테 굉장히 많이 쓰는 약이 바로 로젝스겔입니다. 그러니까 막 우들두들 나면서 좀 뻘긋뻘긋한 여드름하고 사촌이거든요. 이 주사 피부염이 이럴 때 주로 많이 쓰는 게 이 로젝스겔입니다. 그래서 붉은 자국에 뭐 로젝스겔을 써도 좋고요. 그러니까 그 병변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그리고 수란트라라는 약이 좀 더 최근에 나온 약이고 로젝스겔은 훨씬 더 오래전부터 있었던 약인데 수란트라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57세 김영민 님. 그런데 하품을 하면 15 번씩 해서 그러다 보니 이분은 하품을 할 때 미간에 주름을 만드시는군요. 이럴 때 보톡스를 맞고 싶은데 계속 6 개월에 한 번씩 맞으면 부작용이 없을까요? 저는 6 개월에 한 번씩 한 20년 넘게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6 개월에 한 번씩 보톡스 맞는 거 추천을 드리고 하품을 하실 때 얘를 안 쓰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습관이 돼서 그런 거지 하품을 하거나 어떤 동작을 할 때 내가 미간을 많이 쓴다면 내가 한번 거울을 보면서 미간을 안 쓰고 그 동작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연습을 해 보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6 개월에 한 번씩 꼭 맞는 거 추천을 드리고 거기다가 플러스 내 노력 꼭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입술 주변으로 좁쌀 여드름은 왜 생길까요? 음 입술 주변으로 좁쌀 여드름이 생긴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진짜 좁쌀 여드름인지 아닌지 일단 확인은 해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좁쌀 여드름이 생긴다면 입술 주변으로 생길 수도 있죠. 근데 입술 진짜 선을 따라 가지고 여드름처럼 생긴 병이 있어요. 이게 좀 말이 어렵긴 한데 포다이스 컨디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하얗게 이렇게 몽글몽글하게 생기는 건데 이거는 사실 치료가 없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흔해요. 입술이 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허옇게 생기는 거. 그래서 이거는 레이저를 제거를 해도 계속 재발을 하기 때문에 굳이 치료를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리고 포다이스 컨디션이라는 거는 왜 생기는지는 잘 몰라요. 그리고 좁쌀 여드름 지금 왜 생기는지 이제 되게 궁금하다고 했는데 진짜 여드름이라면 화장품 바르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요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 보고 입술 주변으로만 생긴다면 가까운 병원에 가서 이 포다이스 컨디션은 아닌지 한번 확인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공장용 피부과가 많은데요. 스킨 보톡스가 저가로 미끼 상품 같더라고요. 보톡스가 그래도 다른 시술에 비해서 시술자의 테크닉을 덜 타는 편인가요? 저는 사실 굉장히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이 보톡스는요 정말 테크닉을 많이 타고 저는 종합 예술이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왜냐하면 사람 얼굴은요 진짜 표정이 다 달라요. 저는 그래서 그 사람들의 표정을 살피는 게 굉장히 즐겁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버스나 뭐 지하철 같은 거를 탔을 때도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실룩거리는 거나 이마를 움직이거나 이렇게 혼자 이렇게 유튜브를 보거나 핸드폰을 보면서 하는 행동들을 보면 진짜 표정이 다양해요. 그리고 우리 환자가 왔을 때도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근육을 많이 쓰는지
체크를 항상 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게요. 그런 체크 없이 이렇게 저가형에서 박리담회로 많은 사람을 똑같이 일률적으로 치료를 한다면 과연 효과가 있을까 싶기는 하고, 효과가 없게 아주 희석을 해서 하면 부작용이 없고 효과도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저는 보톡스는 정말 시술자의 테크닉이 중요한 시술이라고 생각을 하므로 보톡스를 좀 제대로 맞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개인적으로 표정도 좀 살피고 잘 보는 병원에 가서 하는 게, 저는 저가형이라고 해도 그 돈 아깝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반대입니다. 코도 선크림을 발라야 되나요? 왠지 기름이 많고 모공이 막힐까 봐 선크림을 안 바르는데 코도 늙나요? 코 늙습니다. 그리고요, 코에 선크림을 안 바르면 여기 잡티가 되게 많이 생겨요. 잡티가 되게 많이 생기는 부위가 얼굴에서 이 광대하고 이 코 있는 부위거든요. 그래서 코에도 저는 선크림을 발라야 될 것 같 바르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기름이 많고 모공이 막히는 거는 쪼끔 유분기가 적은 선크림을 바르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끝내야 될 시간인데,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자주 나와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질문을 좀 받아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또 나와서 열심히 이 구독자분들과 좀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올 한 해도 다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잘 보내시고 건강하시고 새해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